자, 안녕하세요. 주식비더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죠? 저희 둘이 방송을 하는데 대체로 이제 제가 언니님께 뭔가 좀 질문을 하고, 그리고 언니님이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궁금한 게 있으면은 제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한다던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정리를 해드리면서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유상증자를 주제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유증이 뭐냐, 유상증자가 뭐냐, 뭐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게 막상 그 유상증자가 뭔지 알아도 결국 이제 주식을 하다 보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뭐 유상증자를 한다던가 아니면 좀 관심 있는 종목이 유증을 할 때, 그래서 그게 뭐 유증하면은 뭐 주가가 올라 내려, 이제 내 주식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리 뭔가 이제 뭐 검색을 하고 찾아보고 책을 봐도 알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유증과 실제 이제 주가의 흐름, 파동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뭐 이런 상관관계, 뭐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듣고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어떻게 참고할 수 있는지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유상증자 개념 정도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포털 사이트에서 그냥 단어 검색만 해봐도 기본적인 개념은 나옵니다.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뭐 책을 보던 어디서 뭐를 보던 간에 개념을 파악하는 데는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투자자잖아요. 투자자라면 실전에 들어갔었을 때 어떻게 접목될까? 그러다 보면은 중간에 어떤 흐름이나 입체적인 상황이 존재하는데 그거 다 무시하고, 그래서 유상증자 나오면 오르나요 떨어지나요, 호재인가요 악재인가요, 이렇게 되게 단순 명료하게 정리를 하고 싶어 하는데, 실제로 유상증자를 디테일하게 보게 되면 그렇지 않다. 여러 가지 케이스가 존재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고 그걸 활용해서 어떤 대응 전략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자, 유상증자라고 하게 되면 자산부채 자본이 존재를 하잖아요. 여기서 결국에는 자산이 늘어납니다. 자본을 늘리는 행동이에요. 증자, 주식을 발행해서 회사에서는 돈을 받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재무가 당연히 어때요? 좋아지겠죠. 재무가 좋아진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유상증자 자체가 해당 기업한테는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증자를 하는 방식이 3자 배정이 있어요. 누군가를 콕 지목하는 게 있습니다. 투자자를 이미 정해놓고 유증을 하는 거죠. 이게 제일 좋아요. 왜냐? 이미 확정되었으니까, 확보가 됐습니다. 투자자 확보한 거예요. 기업은 돈 무조건 들어옵니다. 물론 그거 계약이 파기되면은 오히려 더 안 좋아지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주 배정이 있어요. 주주 배정은 이미 해당 주식의 주주들한테 유상증자 참여 권리를 주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주주니까 너네한테 유상증자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근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왜냐? 주가 흐름 계속 안 좋은 상태에서 우리 회사 어려우니까 돈 내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주주 입장에서는 어때요? 아, 왜 자꾸 돈 내래, 짜증나,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 좀 다르다. 근데 대신에 그냥 무작위로 돈 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실제로 그 주식 발행하는 가격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 더 싸게 발행이 됩니다. 어느 정도의 프리미엄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할인받아서 주식을 살 수 있는 장점이 존재를 해요. 그러면은 이게 무조건 좋은 건가? 아니에요. 유증 실패의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목적이 재무 개선 아니면은 자금 조달, 이런 케이스가 많은데 이미 그런 상황 자체는 회사 입장에선 좋은 건 아니잖아요. 돈 필요해서 돈을 모으겠다는 거기 때문에 성공해서 잘 전환이 되면 좋은 거지만 이미 그런 상황에 직면했다는 거는 좋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 배정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주주한테 뿐만이 아니라 그냥 우리 주주가 아니더라도 일반 모든 사람들 누구나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종류가 나눠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유증 실패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실패라는 거는. 여기 어떤 기업이 있으면은 우리는 돈이 필요해서 100억 원 정도의 유증을 모을 겁니다 해서 이 청약을 모집을 하는 거죠. 근데 아까 말했던 3자 배정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삼성전자가 나와서 우리가 참여할게요 확정해서 계약 딱 하게 되면은 100억을 무조건 쏘게 되니까 무조건 성공이잖아요. 계약 파기되지 않는 한 무조건 성공이에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데, 모집을 한다는 거는 모집 달성이 돼야지만 성공이 되는 거죠. 실패는 말 그대로 부동산으로 치면은 미분양, 요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흥행에 실패했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상황에 따라서 요게 유상증자가,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호재야 악재야 단순 명료하게 정리하고 싶지만 실제로는 케이스가 좀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처음에 시작 시점, 유증을 시작한 시점에서
유중의 규모가 이 회사의 원래 재무제표 대비 규모가 크면 클수록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 유중이 나오기 전까지 어찌됐든 간에 그러한 분위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미 앞에서는 좀 주가 흐름은 안 좋아요. 차트에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권리락 표시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무조건 유중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뭔가 권리가 발생해서 주가가 조정됐다가 권리락이기 때문에 유중도 이 중에 하나예요. 근데 유중이 발생하기 전에 어떤 흐름을 보게 되면은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이미 사전에 분위기는 안 좋아요. 왜냐? 재무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유중이 딱 발생을 하게 되면요. 유중이 시행됐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부터는 정말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바로 괜찮아지는 경우도 존재는 하고요. 아니면은 그냥 마른 상태로 가기도 하고 조금 더 쭉쭉쭉쭉쭉 눌리면서 큰 틀에서 U자 또는 말굽 요런 형태의 움직임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유중이 성공했다라는 전제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나쁠 건 없어요. 유중을 시행한 것 자체는 안 좋게 볼 수도 있는데 유중의 목적을 생각해 보면은 재무 개선이거든요. 성공하고 시간이 충분히 지나주면은 오히려 재무가 개선됐기 때문에 나쁠 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점에서 이제 좀 약간 다른 질문을 해보면 네. 일단 기업이 유증을 한다는 것 자체가 돈이 부족한다던가 뭐 그런 거라서 유상증자를 하는 주식이라던가 뭐 유상증자를 또 빈번하게 하는 그런 기업도 있잖아요. 맞아요. 또 빈번을 떠나서 뭐 한 번이라도 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주식은 아예 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그럼 과연 유증에 관한 거를 우리가 배우는 게 맞나? 아예 이거는 쳐다도 안 보는 게 답 아닌가? 이렇게 또 아예 지금 보시면서도 좀 약간 의구심을 갖고 보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그거는 확실한 스타일 차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투자를 하는 투자자라고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치명적이지 않은 어느 정도의 흠이 있는 상황의 주식에 투자해서 흠이 메워졌었을 때의 가치를 딱 수확하는 게 저는 이것도 충분히 좋은 투자다라고 생각을 해요. 완벽한 주식에 투자하면은 투자하는 시점에는 좋지만 이미 완벽한데 그보다 더 완벽해질 수 있는 확률이 높을까요? 저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정점에 있는 정점을 찍은 기업에 투자를 했는데 그 정점을 전성기를 뛰어넘는다. 이게 가능도 하겠지만 많지는 않거든요. 정말 적거든요. 물론 유종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 빈번하다. 이거는 걸러야 되는 게 맞아요. 필터적으로. 이미 그건 재무적으로 티가 납니다. 근데 기업 활동을 하면서 그냥 한 번, 두 번 유중 정도는 유중을 적당히 이용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 뭐 이 경우는 예를 들어서 유증을 할 만큼 뭔가 자금 사정이 조금 빡빡하건가 아니면 뭐 뭔가 시설 투자를 해야 되는데 좀 자금이 필요하다던가 그게 이제 흠이겠죠. 일종의 돈이 없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이 메워졌을 때에 대한 기대를 보고서 투자를 할 만한 가치는 있으니까 알아둬서 나쁠 건 없고 실제로 매매 활용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 네, 상황 파악을 해야 된다 이고요. 방금 전에 되게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자금 조달의 목적도 있지만 단순히 돈이 필요해서 재무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시설 투자 아니면 다른 어떤 새로운 투자를 위해서 유증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점이 메워질 때 이게 때때로 테마나 아니면 어떤 다른 기대감, 모멘텀을 만들어주기도 해요. 그럼 수급적인 변화 호재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변수가 되게 많아요. 아무래도 원희님이 수급과 파동을 활용해서 매매하는 거를 되게 잘 하시니까 그 수급과 파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 하나잖아요. 이 이유중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거를 피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모순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을 전혀 피하시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기업 자체에 흠이 완전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유증을 떠나서 이미 그거는 필터가 될 부분이니까 넘기지만 뭐 이렇게 뭔가 특정 이슈가 있어서 유증을 했다. 그로 인해서 파동이 생기고 수급이 생긴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용하는 일만 남은 거겠죠. 원희님한테는. 네, 맞아요. 파동이라는 게 이렇게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주가의 흐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파동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들 일상에서 바닷가 갔었을 때 파도의 모습하고 닮았거든요. 근데 파도가 되게 잔잔하게 있다.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이 상태에서 였다가 어떤 큰 진짜 운석이 여기에 팡 하고서 떨어졌다 라고 하게 되면 이 이후에는 좋든 싫든 이런 식으로 출렁거림이 발생을 합니다. 고요함 속에 무언가 변수가 딱 맞이돼야 출렁거림이 생기거든요.
그럼 투자자 입장에선 이거를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 유상증자 행위가 그런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유상증자 무조건 나빠, 무조건 좋아, 이런 개념이 아니라 유중을 얼마든지 적당히 이용할 수 있다, 근데 그냥 단순히 올라떨어져로 정리할 영역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실질적인 팁인데요, 되게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유중에서 자신이 이 권리락을 맞아서 권리를 이때까지 보유하고 있었다, 그래서 자신한테 유중 권리가 있었다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모든 유중이 그런 건 아니지만 꽤 많은 유중이 권리를 매도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여러분들이 청약 당첨됐어요. 지금은 규제적으로 전매가 안 되지만 실제로 부동산 그 실물을 가지고 있기 전에 청약에 당첨된 권리를 사고 팔 수 있었던 시절이 있잖아요. 유중도 같은 맥락으로 권리를 사고 팔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이런 파동 케이스에서는 뭐 여기서부터 만약에 매매를 시작했다고 해볼게요. 관리해가지고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어서 평단도 좋게 만들고 오늘 같은 파동에서 수익을 확보하면서 나왔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지나가는 동안에 여기서 내가 권리는 실제로 획득했잖아요. 근데 오늘 흐름에서 전략 매도해서 수익 다 챙겼습니다. 근데 나는 권리는 남았. 그러면은 두 가지 선택권이 있죠. 이 권리를 이용해서 나중에 유중 참여 기간 때 유중에 참여할 수도 있고 더 싸게 주식을 살 수 있거든요. 아니면은 그 기간 때 유중의 권리를 매도할 수도 있어요. 이거 따르케 호카창 보이거든요. 거기서 매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모르시는 분도 되게 많아요. 거래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고요. 공시에 나와요. 정해져 있는데 그때만 해야 돼요. 그때 안 했다 하면 그거 그냥 소멸됩니다. 근데 이거 팔면 돈 되는 건데 모르는 분들 되게 많아요. 공시를 한번 좀 볼까요? 네. 자, 여기 보시면은 유상증자 결정에 대해서 주요사항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정정신고라고 나와 있는데 최초 보고에서 정정됐다 이런 뜻이고요. 여기 1차 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정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은 신주 발행가액, 예정 발행가액이 지금 3,220원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주가 자체는 오늘 5,000원이 넘었었는데 되게 싸게 발행이 되죠. 원래 이 정도는 아니에요. 오늘 주가 올랐기 때문에 나중에 되면은 이거 재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뭐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되면서 정정 공시를 하는 거죠. 네, 맞아요. 이 주가 흐름에 따라서 계속 비율이 조정됩니다. 어느 정도의 비율을 컨트롤 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청약 예정일이 있어요. 요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유상증자가 딱 틀에 박혀서 정확하게 이렇게 됩니다가 아니라 유상증자도 회사에서 경영활동을 하는 어떤 하나의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디테일한 스케줄 같은 경우에는 좀 유중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거 주관사마다 다른데 보통 요 부분, 실제 이건 청약에 대한 얘기고요. 요 청약일 부근에서 권리에 대한 매매가 열려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권리를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이게 인폼이 되거든요. 그때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실질적인 예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 유상증자 권리를 매매한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신주인수권이라고 불러요. 유상증자를 포함해서 다른 기업의 행위에도 신주인수권은 발생하기 때문에 참고는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신주인수권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업명 뒤에 이런 식으로 숫자랑 영어가 같이 붙어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종목 차트가 아니에요. 이거 신주인수권이라고 별도의 차트가 존재를 하는데 이 권리 프리미엄 가격에 비례해서 가격이 재산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실제로 여러분들 기업 종목 매매하듯이 동일하게 매매를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신주인수권 자체를 매매 거래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권리락이 형성되고 신주인수권이 언제 발행되는지를 보면서 그걸 가지고 그때부터 매매를 하게 되면은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미리 이런 데서 매매해서 컨트롤하면서 관리해서 파동 이용해서 수익 낸 사람들은 그 자체로도 수익을 낼 수 있을 거고, 여기서 권리 확보한 사람들은 이 권리 가지고도 다시 추가 수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권리 참여해서 유중에 참여해서 해당 주식을 매도해서 수익을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권리 자체를 매도해서 다이렉트 수익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이렇게 하면 된다가 아니라 실전 케이스에서 이런 거 하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클럽에서 훈련 종목으로 다뤘었던 종목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런 거 이용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 따지고 들면 궁금할 거 많을 거예요. 이게 신조인수권을 그래서 매도를 했는데 그때 이후로 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나는 싸게 판 게 되는 건가? 이렇게 내려가면은 잘 판 건가? 타이밍을 언제 팔지? 이런 거 궁금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유중이 성공을 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좋은데 유중하는 종목들이 다 이렇게 올라가는 건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그냥 근본적인 또 궁금증이 들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고 있으면 될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다이렉트로 올라가 주는 종목도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좋은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 그냥 늘어지기도 합니다. 아니면 유중 이후에 오히려 더 단기적으로 더 눌렸다가 점점 말라가는 이런 흐름도 존재해요.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유중 자체가 무조건 호재다, 무조건 악재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유중은 그냥 파동을 만들어주는 하나의 소스일 뿐이고 파동이란 하락 파동도 존재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내가 포지션 잡을 때 그럼 여기서 전략 매도해야 돼, 여기서 드립을 해야 돼, 아니면 여기서 얼마나 팔아야 돼, 아니면 이거 유중에는 참여해야 돼, 아니면 유중 권리만 매도하면 좋아. 이런 모든 선택 옵션들은 말 그대로 선택이에요. 그럼 여기서 더 유리한 선택을 당연히 하고 싶잖아요, 투자자이니까. 근데 이거를 공식처럼 이럴 때 이런 선택, 저럴 때 저런 선택 정리해주고 싶지만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나는 지금의 내가 직면한 케이스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요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실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실력을 그렇기 때문에 키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네. 이게 근데 저희가 얘기를 하다 보면 자주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게 결론까지는 아니죠. 근데 이제 출발선이죠. 실력을 키워야 된다는 그 출발선에 도달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좀 짜증나는 분들도 솔직히 있을 거예요. 아니 난 좀 배우고 싶어서 왔는데 왜 계속 실력을 키우래 라고 하시면서 외면하는 거를 좀 많이 보게 돼요. 진짜 많이는 아니지만 댓글에 남겨주시는 분들이라던가 그리고 주변에서도 이제 주식한다고 해서 조금 얘기 가볍게 나눠보면은 이런 영역으로 들어가면 그러니까 경험을 쌓아야 됩니다, 실력을 쌓아야 됩니다 라고 하면은 에이 그거 내 얘기 아니네 이러면서 외면을 하는데 근데 그거는 정말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다른 거는 몰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주식을 쉽게 하려고 하는 것만큼은 정말 진짜 진심으로 좀 막고 싶다. 그렇게 주식 시장에 뛰어들어서 나중에 큰 손실을 키워가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좀 미리미리 방지해드리고 싶다. 그런 마음이 정말 솔직히 강하게 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저희가 유튜브도 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실력을 키우는지 알려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저희가 클럽에서도 이 종목을 실제로 언니님이 공유를 해서 매매를 하고 이 케이스에 대해서 조언도 해주시고 오늘까지 이렇게 잘 마무리를 하고 그런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실전 매매도 함께 하고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이유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실력을 키우는 거에 대해서. 저 진짜로 근데 실력을 키운다에 대해서 많은 분들한테 좀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 주식에서 실력을 키운다. 그냥 직접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시청하신 대부분의 분들은 그냥 3살입니다. 3살 어린 아이예요. 저희가 해드리는 게 유튜브를 포함해서 여기서 식단 짜고 영양분 고려해서 먹어야 될 거를 준비까지 해서 먹을 수 있게 가져다 드립니다. 이거를 입으로 먹는 것과 소화를 시키는 거는 본인들의 몫이에요. 누가 대신 못 해줍니다. 상식적으로. 그것만큼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소화가 잘 돼서 크는데 키도 크고 몸무게도 불고 몸짓이 커지잖아요. 30살이 됐었을 때 예를 들면 그러면은 이렇게 어른이 돼서 몸이 커지겠죠. 이만큼 시간이 걸린다는 게 아니라 하지만 이 사이에 물리적인 시간이란 거는 필연적으로 존재는 한다.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거 어떻게 짜는 건데요? 이것만 짜는 걸 알면은 나는 갑자기 타임머신 타고 3살짜리 아기가 일주일 뒤에 20살 대학생이 되어 있는 어른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고 그거를 원하는데 그냥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꿈꾸시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렇게. 근데 이제 그렇다고 아까 언님이 말한 것처럼 3살에서 30살 가는데 막 27년이 걸린다, 17년이 걸린다 이런 얘기까지는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물리적인 시간이 막 진짜 막 하루 이틀, 5일, 일주일 이런 거는 진짜 그거는 욕심이죠. 게다가 이거 다른 것도 아니고 돈을 버는 거잖아요. 정말 쉬우면 이상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돈 쉽게 버나요? 그게 이상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어려운 걸 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물리적인 시간에 좀 투여할 각오는 필요하고 그 시간에 대해서 기회비용이다, 아깝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정말로 소중하게 자신의 성장에
꼭 필요한 시간인 건데 그걸 왜 아깝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딱 이거예요. 3살에서 뭐 20살, 30살 이것도 의미 없습니다. 3살에서 걸을 줄만 알면은 수익은 나기 시작해요. 꾸준하게. 걸을 줄만 알면. 누군가는 2살부터 걷고요. 누군가는 3살부터 걷고요. 누군가는 4살부터 걸을 거예요. 걸을 줄만 알면 그때부터는 시작한다. 그리고 꾸준하게 하게 되면 경험치는 그 꾸준함에 자연스럽게 스며듭니다. 그러니까 딱 걸을 줄만 알면 된다. 요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이 유증, 그 유증에 따른 뭐 권리락은 뭐지? 막 여러 가지 궁금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주가는 어떻게 되지? 이런 흐름 같은 것들. 이게 궁금해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그거 같아요. 3살짜리 어린이들이 이 세상을 볼 때 하나하나 다 모르는 것들이 나오니까는 궁금은 한데, 그거 안다고 해서 뭐 달라지나요? 그냥 아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그치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아, 나 유상증자 뭔지 알았어. 권리락 뭔지 알았어. 그러니까 이제 뭔가 앞으로 될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걸 이용해서 뭔가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경제 활동을 해서 본인에게 이제 유익한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 노력이 그때부터가 진짜죠. 우리한테는 단순하게 주식을 배워가지고 주식학자가 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뭐 저희가 오늘 굳이 유상증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유튜브에서도 많이 하고 책에서도 많이 다루는데, 실제로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뭘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말하는 거를 저희가 또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냥 아까 제가 말했듯이 유증하는 주식은 사지 마세요. 막 이런 식으로 그냥 싸잡아서 얘기하기 편하게 하는 거 정도만 봤지, 그 이후에 나오는 현상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뭐 이렇게 간단하게 말했지만 이런 케이스에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오늘은 진짜 간단하게 말했는데 다른 영상까지 종합해서 보시면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활용할지 좀 감이 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희 유튜브 꾸준히 봤으면. 그렇게 좀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것들을 좀 저희가 해드리고 싶었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얘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물린 종목 관리하다 보면은 특히나 물린 종목 안에서 유상증자 이런 거 변수 맞는 경우 많이 나와요. 오래 들고 있다 보면은 주가 막 대세 하락 돼가지고 점점 경영 활동 어려워지고 그런 케이스 있을 테니까, 네, 그럴 때 뭐 막 소위 말하는 당황도 하고 막 그러는데, 오늘 얘기 알아두시면 도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면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이렇게 쭉 하락이 됐는데 여기에서 유증한데, 그래서 그냥 손절하고 나간 사람과 이걸 알고 대응해서 여기서 훌륭하게 수익 낸 사람은 결과가 정말 너무 다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유튜브 저희 계속 앞으로도 할 겁니다. 솔직히 이제 500편을 넘게 영상을 찍다 보니까는 정말 많이 얘기를 해드렸어요. 근데 지난 영상 보세요 라고 그냥 하고서 말면 또 여러분들 또 그거 언제 봐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예전에 했던 내용 중에서도 또 중요한 거 있으면 다시 꺼내서 주제로 올려서 또 새롭게 설명도 해보고요. 그리고 여전히 또 얘기 안 한 내용들도 많거든요. 뭐 오늘 같은 얘기도 유증에 대해서 언급은 했지만 이 정도까지는 얘기한 적이 없었고, 그래서 이런 얘기들도 앞으로 좀 자세하게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유튜브 말고 더 제대로 매매하고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클럽 오시면 진짜 확실합니다.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 뭐 저희가 어디 클럽 만들어 놓고 저희는 이렇게 그냥 유튜브 하면서 누구한테 그 클럽 관리시키고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여기서 어니님이 이 방송하고 계신 어니님이 그 클럽에서 총괄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고 회원분들을 직접적으로 많이 터칭해 드리거든요. 그만큼 좀 요즘에 되게 바쁘게 지내시고 계세요. 클럽하고 이 유튜브 하신 이후로 여러분들이 그냥 활용하시는 것만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혼자서 좀 외롭고 힘들고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불안하다라는 분들 오시면은 어니님 그리고 어니님 휘하에 많은 다른 회원분들이 격려해주고 실질적으로 도움도 많이 드리고 할 겁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말씀드리는 클럽은 영상 하단부에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공지 확인할 수 있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